발빠른 고용 소식, 꼭 필요한 경제 뉴스, 명쾌하고 알기 쉽게 토크쇼처럼 즐거운 경제 프로그램 고용브리핑 365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상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최근 5년 동안 무려 1,000곳이나 사라진 이것이 있습니다. 바로 은행 점포 숫자입니다. 벌써 올해 상반기에만 79곳이 문을 닫아서 사라지는 속도도 여전히 매섭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금융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문을 닫는 은행 점포 수가 점차 늘고 있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폐점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들은 대신에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픽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주변에 모바일 뱅킹 이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졌는데 예. 코로나19 이후에 오프라인 이용하는 경우 더 확 줄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은행 점포 내가 언제 갔더라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글쎄 이게 언제지? 좀 애매한 분들 아니면 생각 안 난다는 분들도 의외로 좀 계실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19로 금융 분야도 대면 거래 비중이 줄고 또 비대면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 모바일로 적금도 들고 통장 만들고 심지어 요즘은 대출 상담까지도 가능합니다. 지난해 입출금 비중이 역대 최저를 인터넷 뱅킹 비중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하기도 했을 정도니까 그 변화가 얼마나 뚜렷한지 피부로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원래 동네 편의점과 은행 곳곳에서 찾을 수가 있었는데 확실히 코로나 이후에 거리에 은행 점포가 줄어든 게 느껴지거든요. 사라지는 속도가 지금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아마 더 피부로 와닿을 건데요.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 점포 수는 2015년 7,200여 개였습니다. 이후에 이게 계속 감소를 해서 올해 6월 말 기준으로는 6,300여 개, 5년 반 사이에 1,000개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특징이 아마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2018년과 2019년에 줄어든 점포 수가 100개도 안 됐다가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에만 300개가 넘는 점포가 사라졌습니다. 코로나19 지금 상황이라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라지는 게 과연 은행 점포뿐일까? 지갑에 지금 현금 혹시 한 100만 원 정도는 보통 들고 다니시죠?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예. 10,000원 정도 있습니다. 예. 10,000원 정도 있어요. 예. 자, 요즘 지갑 안 가지고 다니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카드도 이거 좀 번거로워서 이거 다 휴대전화 안에다가 각종 페이에 등록해 놓고 결제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당장 현금을 선호하는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도 모바일 뱅킹으로 곧장 이체를 해서 결제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심지어 길에서 붕어빵, 호빵 이런 거 사 먹을 때도 굳이 현금 안 내시고 요즘은 제가 송금해 드릴게요. 계좌 이체 번호 불러서 거기에다가 송금을 바로 하시면 됩니다. 예. 현금이 지금 사라진 시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체 지급 수단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26.4%까지 확 줄어들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 보니 은행들은 이 현금 ATM기, 자동 인출기 역시 빠르게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지난 1년간 하루 평균 7.7대의 ATM이 사라졌는데요.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전국 ATM 설치 대수는 전년, 그러니까 1년 전인 지난해와 비교를 했을 때 8.3%가 줄었고요. 7년 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게 30% 넘게 감소를 했습니다. 자, 은행으로서는 점포를 유지하는 것도 또 ATM도 이익 대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줄이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비용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점포나 ATM 운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수수료인데 이 수수료가 그렇게 많지 않다. 대신에 기기를 설치하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돈은 이거 만만치 않다. 이런 판단이 쓴 겁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ATM 한 대당 연간 300만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중은행들은 대안으로 1년 전부터 공동 ATM 도입을 시도를 했는데 네. 한계가 있겠죠. 운영상의 한계로 아직까지는 시범 사업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용률이 저조하고 또 다른 은행 거래 부분에서도 일부 장벽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은행들이 점포나 현금 인출기를 줄이면 인터넷 뱅킹이 어려운 노년층이나 금융 취약계층 불편함이 더 커질 것 같은데요. 아직도 어르신들 보면 이거 나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현재 감소 추이라면 이 디지털 취약계층의 피해가 아주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도 이 은행들이 점포 폐쇄 결정 전에 사전 영향 평가를 먼저 해서 당국에 제출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폐쇄 최소 3개월 전부터 고객이 알아야겠죠. 고객에게 공지를 하도록 하는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 절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에도 은행으로서는 영업 효율화와 시장 변화 적응을 이유로 큰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세를 거스르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인 셈입니다. 네, 그리고 은행 점포가 사라지면서 이와 함께 짐을 싸게 되고 책상을 빨게 된 이제 직원들의 수도 줄지 않고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죠. 직원 감소폭은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은행권 임직원 수는 1년 사이에 1,570명이 줄었고요. 재작년 감소폭이 3배가 넘는데 이렇게 사람을 줄이니까 퇴직금 줘야죠. 지급 퇴직금도 1조 3천억 원대로 역대 최대였습니다. 자, 여기에 상반기에 희망퇴직을 한 일반 직원 등은 2,600여 명에 달했는데요. 희망퇴직 나이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앞당겨지는 추세입니다. 자, 이미 하나은행 그리고 우리은행은 만 40세 이상부터 희망퇴직을 진행을 해왔으며 올해 들어서 신한은행과 국민은행도 40대 후반으로 희망퇴직 나이를 상당히 낮추면서 임금 상한을 앞둔 50대뿐만 아니라 40대까지 이 희망퇴직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네, 있는 일자리도 줄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새 일자리가 나오기가 쉽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신한은행과 IBK 기업은행을 제외한 주요 시중은행은 아직까지도 올 하반기 공개 채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게 뭐냐? 채용을 결정한 은행들조차 절반 이상이 IT 인력을 구한다는 겁니다. 예. 신한은행도 지난해 전체 신입의 3분의 1 가까이가 IT 인력이었고요. 자, 올해 역시 100명에 가까운 IT 인력을 충원할 예정입니다. 기존 은행 역시 전통적인 은행원 대신 출납하는 은행원 대신 인터넷 뱅킹 등 온라인 금융을 겨냥해서 IT 인력을 대폭 충원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소식을 가장 반기는 곳이 있겠죠. 바로 요즘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핀테크 기업들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디지털과 IT가 금융업의 핵심으로 꼽히면서 핀테크, 이 핀테크 업체들의 몸집이 점점 불리고 있는데 네. 직원 채용이 늘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문어발시 확장으로 논란의 중심에 드는 이 카카오뱅크 있죠. 그리고 또 K뱅크 이런 인터넷 전문은행과 토스, 뱅크샐러드 등 핀테크 업체들이 최근에 인재 채용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금융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선 건데요. 가장 활발한 곳 단연 토스입니다. TOSS. 이 토스뱅크 출범을 앞두고 올 상반기부터 300명 이상을 채용을 했고요. 대부분 경력직입니다. 기존의 직장에서 받던 연봉에 얼마나 더 받을까? 최대 1.5배 많은 연봉을 제시하고 여기에 1억 원의 스톡 옵션까지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옮겼겠죠. 카카오뱅크는 지난 7월과 8월 각각 개발자 공채와 대출 관련 경력직 채용을 진행을 했고요. 전문가들은 은행 밖으로 나오는 기존 은행 인력들을 이처럼 핀테크 업체에서 디지털 인력 확보 차원에서 늘려나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거스를 수 없는 이 시대의 변화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 안에는 반드시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이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도 담겨야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도 박상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